자, 얼른 봅시다. 야, 그리고 지난주 거 영상 하나 잘려. 내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일단은 하나가 없더라도 그냥 올릴게. 결석생이 없어서 아마도 잘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유튜브, 야,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거든? 한 12명 증가했는데, 아직 구독 안 하는 사람 선생님 유튜브 구독을 좀 바란다. 알겠니?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면 선생님 유튜브 구독 좀 해라. 알겠지? 약간 대가리 노란 시절도 있고, 막 되게 옛날 영상 찾아보면, 회색머리 시절도 있고요. 노랑머리 시절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잘 찾아봐.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구독하고. 알겠지? 응? 이게 루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선생님이 그냥 그거거든? 그 줄여서 루사라고 하는 건데, 프린트해보면 항상 선생님 루트 오브 사이언스 넣어놓잖아. 그지? 근데 모토야, 모토. 그지? 어떤 과학의 근본이란 뜻이지. 그지? 과학의 근본. 컴퓨터로 봐. 엄마한테 얘기해. 우리 선생님 영상을 내가 꼭 봐야 된다. 컴퓨터로 잠시 유튜브를 쓰겠다. 구독, 야, 구독해, 구독, 빨리빨리. 지금 150명까지 증가했어. 찾았어? 노랑머리 찾았어? 뭔데? 노랑머리? 그게 저거야. 원래 선생님이 애쉬 그레이로 염색을 했었는데, 그걸 하려면 탈색을 해야 된대. 탈색을 3번을 해야 된대. 그래서 머리를 하얀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회색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탈색을 3번 하려니까 머리가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아파서 선생님 탈색을 2번만 한 거야. 그게 머리가 노란색인 거야. 거기서 1번을 더해야 하얀색이 되는데, 너무 아파서 2번만 하고 염색을 한 거야. 그래서 회색이 한 2주 정도 유지되다 이제 회색이 빠지면 노랑머리만 남는 거야. 딱 그 상태일 거야, 아마. 있었지. 그게 그 세업 앞에 있는 학원이거든. 예전에 있었지. 그럼 뭐하냐, 씨. 그죠? 학교만 좋아. 선생님의 외삼촌이 계셨어. 지금도 살아 계신데, 선생님의 외삼촌이 세화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지리. 그지? 지금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정년퇴임을 하시잖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년퇴임하고 뭐 하시냐면 역사 해설가 이런 거 하셔. 그지? 문과 나오셨거든. 선생님 외삼촌하고 선생님하고 또 동문이야. 같은 학교 대학 동문이기도 해. 또. 그래? 아무튼 뭐 그렇다. 자, 빠르게 봅시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해서 결국 DNA가 되고 RNA가 되는데, 그 중에서 DNA 볼게요. 자, 여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리잖아.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전부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에요, 공유. 자, 이렇게 염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인산, 당, 염기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그 밑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하는데 잘 봐. 요 인산하고 여기 니네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당이 오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요 꼭지점에 뭐가 있냐면 다 탄소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탄소가 이렇게 있거든. 요 위에 또 탄소가 있어서 거기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 오각형에서 요 부분이지.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요 인산 이렇게 결합을 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아미노산이 졸라 많이 결합하면 뭐야? 졸리 폴리펩타이드라 그랬잖아. 뉴클레오타이드 똑같아.
이런 식으로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그 밑으로 계속 이렇게 결합해서 쭉 붙잖아. 그럼 이 전체 길다 이렇게 한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런데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는 거야. 자, 맞은편에 이렇게 한 가닥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한 가닥이 더 있거든. 그림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다. 지금 보면은 튀어나온 놈 들어간 놈, 튀어나온 놈 들어간 놈 이런 식으로 그렸지?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맞은편에 있는 아이고 잘못. 맞은편에 있는 애는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붙어 있어요. 거꾸로. 맞은편에 있는 애는 이런 식으로 약간 거꾸로 붙어 있거든. 이건 뭐 역평행 구조라 그래. 뭐 이것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쪽으로 지금 이른바 염기라는 애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염기라는 애들이 마주보는데 그냥 마주보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이렇게 잡아당겨.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소결합이라 불러. 염기들끼리 마주보면서 이른바 뭘 하냐면 수소결합을 하고 있거든. 자, 이거 통과 통틀어 똑같아. 항상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공유결합을 의미하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건 무조건 수소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소결합. 자, 그런데 둘 다 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얘가 훨씬 세요. 공유결합은 원자 사이에 결합을 하는 거고요. 수소결합이라는 건 그냥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근데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분산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세다 그래서 결합이란 말을 붙인 거기는 한데 아무튼 점선으로 표시된 건 수소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수소결합할 때 염기들끼리 수소결합을 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염기들끼리 수소결합을 할 때 자,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서 염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길 때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겨. 아데닌이라는 애는 무조건 타이민 또는 유라실하고만 잡아당겨. 서로. 그리고 구안인은 무조건 사이투신하고만 잡아당겨. 정해져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 그런데 잡아당길 때 선생님이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놨다만 구안인하고 사이투신은 수소결합인데 3중으로 잡아당긴다고 표현하고요. 아데닌하고 타이민 또는 아데닌하고 유라실은 2중으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여기 구안이라고 사이투신 써놨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아데닌하고 타이민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네는 이렇게 2중이야. 여기 이제 또 구안이나 여기 사이투신하고 구안이 이렇게 있어. 여기 3중이야. 타이민하고 아데닌이야. 2중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 바깥쪽에는 인산하고 당이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뼈대다. 그래서 당, 인산, 골격이라 불러. 거기에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뼈대가 있는데 게다가 인산이 있는 쪽이 마이너스 음전하를 떠요. 그럼 음전하 띄는 애들끼리 서로 뭐 하려고? 밀어내려고 그러지. 밀어내. 뼈대가 있어. 그리고 안쪽에 염기들끼리 마주보면서 잡아당기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2중으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3중으로 잡아당기는 게 어때? 훨씬 강하겠지. 그러니까 두 가닥이 똑바로 못 서 있고요. 3중 결합 쪽이 잡아당김이 세니까 그쪽으로 살짝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3중 결합이 있는 쪽은 조금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닥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야? 꼬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 있는 뭐다? 이중 나선 구조.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을 하잖아. 그럼 봐봐. 야, 이쪽에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생물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여기에 어떤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쭉 배열되어 있느냐? 이걸 염기 서열이라 그래. 맞지? 그럼 봐봐. 니네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여기가 A면 여기 무조건 T가 있는 거고. 그지? 여기가 G면 여기 무조건 C가 있는 거니까 한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다른 한쪽의 염기 서열을 무조건 알 수 있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야.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 뒤에 나오는 파트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데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법칙의 이름은 몰라도 내용은 기억하면 돼. 샤가프라는 사람이 결국 이것도 알아낸 거고 법칙을 발표한 건데 뭐냐면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봐라. A는 무조건 T하고만 결합해. 그럼 봐봐. 이쪽에 만약에 이쪽 가닥에 아데닌이 10개야. 여기 타임이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돼. 즉 DNA 두 가닥 이중 나선 구조 안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하고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DNA 이중 가닥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아닌의 개수하고 사이토신의 개수도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A의 개수와 T의 개수가 같고 G의 개수와 C의 개수가 같아.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네? A 플러스 G는 T 플러스 C와 같다라고도 쓸 수 있지. 맞아? 양변을 T 플러스 C로 나누면 T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G는 1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자, 이걸 샤가프 법칙이라 그래. 이게 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DNA 안에 들어있는 이 DNA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 무조건 같아야 되고 구아닌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 무조건 같아야 된다.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어.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 되게 중요합니다. 샤가프 법칙.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이중나선 구조를 띈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도 물어보는 줄 알아? 자, 예를 들어서 얘기 한 김에 할게. 자, DNA가 옆으로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닥이 꼬였다 그랬잖아? 자, 이쪽에 있는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이쪽에,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쪽 가닥에 타임이 몇 개 있어야 돼? 30개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30개면 얘도 30개. 얘가 구아닌이 20개면 맞은편에 뭐가 있어? 사이토신이 여기 30개, 20개, 그지? 그럼 여기에 아데닌이 30개, 그 다음에 여기 구아닌이 20개가 있는 거지. 자, 내가 숫자를 이렇게 써서 그런데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가 같다는 거는 이 둘 합쳐서야. 아데닌 몇 개야? 60개지. 타이민이 60개야.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 얘랑 개수가 같은데 한쪽에 있는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가 무조건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알겠니? 그거는 숫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양쪽에 있는 아데닌의 개수 합한 것과 양쪽에 있는 타이민의 개수 합한 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런데 같은 쪽에 있는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가 무조건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겠니? 그거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백질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여기 DNA에서 지금 선생님 이거 염기 서열이라고 그랬잖아. 잘 봐. 이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 DNA에서 염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DNA는 염기 서열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건 변함이 없어.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면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DNA는 염기 서열이 다르다고 해서 입체 구조가 다르진 않다고요. DNA의 구조는 무조건. 그러면 이 염기 서열은 뭐냐? 이게 이제 이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는 자, 여기다 내가 말로 써줄게.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단백질은 이거 써놔. 이거 말로 써놔.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핵산 중에 DNA는 이른바 염기 서열에 따라 입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아요. 입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아. 그냥 늘 이중 나선 구조야.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뒤에 나오는 유전 정보 흐름에서 나올 텐데 이 염기 서열 안에는 이른바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암호거든, 암호. 그러면 염기 서열에 따라서 뭐는 달라져? 암호는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 니네 1, 2, 3, 4라는 암호가 A, F를 뜻한다고 해봐, F. 3, 4, 2, 1이라는 암호는 1, 2, 3, 4 다르지? 그럼 이거는 바나나 의미한다고 해봐. 그러면 암호가 달라지면 그 암호가 가리키는 것도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입체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 뭐만 달라지냐면 거기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는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니? 단백질하고 DNA 차이 이거야.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DNA는 입체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유전 정보라고 하는데 유전 정보만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RNA는 그럼 뭐냐? RNA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럼 RNA는 RNA대로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하게 될 텐데 사실 RNA는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RNA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염기가 있겠지? 그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 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다만 얘는 그렇게 연결된 게 길다랗게 하면 선생님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지? DNA와 달리 그냥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곧 RNA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중 나선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RNA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즉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단일 가닥.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우리 페이지로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냐면 14페이지를 얘기하는데 거기 14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양쪽에 DNA, RNA 넣어놓고 중간에 빈칸 해놨어.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볼게. 분자 구조라고 돼 있지? DNA 쪽에다가는 이중나선이라고 써두시면 되고요. RNA 쪽에다가 지금 단일 가닥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DNA는 당의 이름이 뭐라고? 디옥시라이보스고요. RNA의 당은 그냥 라이보스였습니다. 라이보스. 그 다음에 염기는 DNA는 뭐가 있다 그래서 AGC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다 그랬고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랬어.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기능에다 별표 쳐놨는데 그럼 얘네 무슨 일을 하느냐?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장이 돼 있고 어떻게 써먹는지를. 아까 얘기했지만 DNA는 염기 서열 안에 이른바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고요. 자, RNA는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DNA에 저장된 거의 복사본이 RNA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론가 전달해 주는 거거든. 어디로 전달하냐면 미리 좀 얘기하자면
이 유전 정보가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 몇 개, 어떤 애들, 어떤 순서 결합해야 되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 이 유전 정보라는 게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야, 설계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곳으로 그 설계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RNA.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하자면 사실 RNA는 크게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뭐가 있냐? mRNA라는 게 있어요. mRNA. 여기서 m은 메신저라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tRNA라는 게 있어요. tRNA. 트랜스퍼라는 뜻이야. 운송한다 이런 뜻이고요. rRN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세포 구조할 때 얘기할 텐데 라이보솜의 R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RNA가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과해서 너희가 아마 적어도 푸는 문제에서 RNA 그러면 대부분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애가 바로 이 mRNA. 얘를 말하는 거야, 보통. 별다른 말 없이 RNA 그러면 그런데 얘네 둘 때문에 여기다 한 문장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네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DNA도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거야. 왜? 원본 설계도가 사실 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RNA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RNA 기능을 2가지를 쓰라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전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탄수화물은 설명 안 할게.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시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알겠지? 얘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어떤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전기적 성질. 그지? 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전기적 성질. 자, 물질의 자, 일단 이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이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해. 근데 여기에는 이 쇳덩어리 전기가 잘 통하겠지. 우리가 뭐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니. 그지? 그런 전기적 성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게 쇳덩어리든 나무든 모든 애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지? 그 원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 전자를 가지고 있겠지. 그지?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더 정확하게는 되게 자유로운 전자, 이른바 자유전자라는 거에 의해서 전기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그림에 나오지만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어떤 원자가 있어. 그럼 여기 원자 핵이 있겠지. 자, 원자 핵 주변에 에너지를 갖는 껍질이 있고 그 껍질에서 뭐가 돌고 있어?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맞지? 자, 예를 들어 3번 리튬이라고 해보자. 그럼 2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른바 원자과 전자라는 게 있어. 그런데 리튬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 전자가 여기 들어있죠. 이 바깥쪽에도 껍질이 계속 있는 거야, 사실. 전자가 안 들어있는 것 뿐이거든? 잘 봐.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안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껍질로 갈수록 그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많아진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가 여기 kop질이 에너지가 100이고 여기가 200이라 그러면 그 껍질에서 돌고 있는 전자도 에너지 100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전자가 100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200이 되잖아. 그럼 얘는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야. 맞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이런 식이라면 바깥쪽에 전자가 안 들어있는 껍질이 쭉 있어요. 그런데 니네 무한번째 껍질이 있다고 그래. 무한번째. 그럼 얘도 어쨌든 에너지가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200인데
뭐 예를 들어 여기 무한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껍질 에너지는 1000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 1000.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800만큼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무한번째 껍질로 갔다는 건 뭐지? 그냥 원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 돼요. 그지? 그럼 떨어져 나간 요 전자는 어때? 졸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지? 바로 이게 자유전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전자에서 전기적 성질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들을 이러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는 거야. 첫 번째, 도체라는 게 있고요. 부도체라는 게 있고요. 혹은 절연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절연체. 그 중간쯤 어딘가에 해당되는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지? 그지? 엄마 아빠한테 삼성전자 빨리 주식 사시라고. 선생님들 사진 않았다만, 그지? 왜냐면 반도체가 호황이래잖아. 그지? 부모님한테 가서 빨리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삼성전자 사라고. 그지? 선생님도 사야지 맨날 미루고 있는 사이에 벌써 그 사이 한 10만 원 이상 오른 것 같아. 빨리 8만 전자일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막 28만 전자, 뭐 30만 전자 가고 있는데 아무튼 반도체라는 게 그럼 무슨 차이냐?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이 다 도체야. 그럼 자 봐봐.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도체가 있어. 그러면 도체들은 대체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한 대부분의 금속이 도체거든. 참고로 도체의 정의는 정의를 먼저 쓸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혹은 전류가 통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 고체 상태일 때.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 금속 중에 액체인 애도 하나 있잖아. 그지? 걔는 도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걔는 액체 상태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금속들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른바 금속결합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이라고 쳐봐. 구리라고 합시다. 우리 전선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구리거든? 그러면 여기에 구리 원자 핵이 있을 거고요. 그지? 그 주변에는 구리 원자를 구성한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구리 원자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거기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 떨어져 나온 애가 자유전자인 거야. 그럼 그 자유전자는 얘네들, 우리 봐봐. 아까 나왔지만 원래 일반적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유전자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양쪽에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딱 연결하는 순간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럼 전기가 통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뭐야? 도체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자유전자가 졸라 많은 거야. 자유전자라는 게 되게 많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금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경서봐? 흑연이라는 애가 있어. 흑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알겠니? 비금속이긴 하지만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거든. 너희가 연필심으로 사용하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부도체는 그럼 뭐냐? 봐봐. 똑같이 어떤 부도체. 예를 들자면 반대겠지? 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 거야. 않는 물질. 그치?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나무, 고무, 뭐 플라스틱,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뭐 헝겊, 전기 안 통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
뭐 이런 애들, 뭐 유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기 안 통한단 말이야. 왜 안 통하느냐? 예를 들어서 유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원자가 이렇게 돼. 근데 얘네들은 걔네들이 결합할 때 그 전자가 자유롭지 않아요. 결합을 하더라도 걔네들 각각의 전자는 그 원자 핵 주변만 돌고 있는 거. 원자 핵 주변. 그러니까 내가 양쪽에다가 전원장치 연결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연결해도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지 못해. 그냥 여전히 빙글빙글 도는 거야. 전자가 자유롭지 않아. 어? 그래서 전자가 플러스극 쪽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극 가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원자 핵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얘도 물론 플러스극 쪽으로 약간 쏠릴 수는 있지. 근데 그게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이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류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체는 이른바 자유전자가 아예 뭐다? 매우 적거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뭐겠어? 얘네 둘의 어딘가 중간쯤이 되는 애들인 거야, 반도체. 그래서 거기 보면 반도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질이다. 맞지? 자, 참고로 우리 중학교 때 저항이라는 거 배웠니? 들어봤어?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잖아. 거기 반도체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는 애들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렇게 돼 있지. 참고로 도체는 우리 일반적으로 도체 있지, 도체. 여기가 저항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온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야?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잘 안 흐르거든? 근데 반도체는 이 반대다, 오히려. 반도체는 약간 반대 경향을 껴요. 근데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라서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도체처럼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때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들이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반도체는 주로 어떤 애들을 이용해서 만드냐면 우리가 흔히 14족이라고 하는 규소, 영어로 실리콘이야. 규소하고 저마늄이라고 하는 14족 원소를 이용해서 보통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이야, 반. 도체와 부도체 중간쯤 된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온도나 압력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뭐야?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더라. 그지? 그러면 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자 이 말이야. 반도체에 대해서. 자. 자. 봐봐. 자, 반도체는 주로 어떤 원소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규소와 저마늄 혹은 갈륨이라는 것도 있긴 한다. 하여튼 그걸 이용해서 만든대. 근데 우리가 배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우리가 배울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형서봐, 잘 보고 있지? 첫 번째는 순수 반도체라는 거예요. 자,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뭘로만 만든 애들이야? 규소와 저마늄으로만 만든 애들을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규소와 저마늄으로만 만든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수 반도체라고 해. 그런데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리겠지만 순수 반도체는 그래서 어쨌든 전기적인 특성이 별로 안 좋아. 전기가 잘 안 흘러. 흐르더라도 잘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전기적 특성을 좋게 하려고 이 원소들 사이에다가 다른 원소를 조금씩 집어넣어요. 근데 그 반도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불순물 반도체다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불순물 반도체는 어떤 원소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N형 반도체라는 것과 P형 반도체라는 것으로 또 나뉘게 돼요. 자, 여기서 N형의 N은 네거티브야, 네거티브. 음전하란 뜻이고요. P형의 P는 파지티브야. 양전하란 뜻입니다. 그치? 핵심이야, 핵심. N형 반도체 핵심은 음전하 띄는 애라는 거고요. P형 반도체의 핵심은 양전하 띄는 놈이라는 거야. 자,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리게 결론부터 써놓는 거야. 자, N형 반도체는 그럼 뭐냐? 규소 또는 저마뇽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 사이사이에다가 15족 원소를 넣어주는 거야. 이러면 이제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자, 15족 원소다 그러면 주로 뭐가 나올까? 주로 뭐가 나오냐? 인, 비소, 뭐 요런 애들이 주로 나와요. 맞을 거야 아마, 그지? 인과 비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말이야. 규소와 저마뇽이라고 하는 14족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 사이사이에다가 13족 원소를. 니네 참고로 이거 비소의 원소교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인과 비소는 15족이다. 외워두시고요. 조금만 참아. 우리 1시간만 참으면 집에 가잖아. 이제 점점 좀비들이 돼가고 있냐, 왜? 그래, 이렇게 기지개 한번 피시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해서 졸리고, 또 빨리 하면 또 못 알아들어서 졸리고, 그지? 2중고, 3중고인데. 자, 13족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걔나 왜 벌레 날라다녀? 아, 그래? 내가 너무 이거 분필가루 잘 안 날리는 건데 칠판이 별로 안 좋은 거 같다. 그지? 원래 이게 잘 안 날리거든? 봐봐, 여기 분필가루 별로 없잖아. 안 날리는 건 아닌데, 일반, 이걸 안 쓰잖아, 지금. 이거 엄청 날리거든. 확인 좀 시킬까? 동서가, 잠 좀 깨. 유찬이, 잠 좀 깨야지. 이 생물 뒷부분이 양이 더 많아.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최소한 다음 주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문제풀이를 빨리 들어가야 참 역학적 문제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지? 지금은 진도 나가는 거 선생님이 방점을 찍고 있어서 문제풀이를 많이 못 해주잖아. 대신에 그러니까 풀이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줬잖아. 그지? 카톡 다 되지? 명준이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 근데 명준이는 뭐 문자로도 못 보내주네? 엄마한테 뭐 하다못해 공신폰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너 원래 핸드폰 있잖아. 엄마가 없애버리신 거야? 아니면 잠깐 정지를 시켜놓으신 거야? 사라졌다는 게 뭔 소리야? 엄마가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은데? 친구한테 전화. 아니, 엄마가 뭐 그냥 내가 볼 때 숨겨놓으셨네, 그러면. 어디, 전원 꺼놓고 숨겨놓으셨나 보네. 그지?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 끝나면 주시지 않을까? 방학 땐 주시겠지. 야, 그래도 명준이 너 착하다, 야. 엄마가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셔도, 선생님 아들 같으면은, 방문 걸어 잠그가 안 나왔을 텐데, 이 새끼는 핸드폰 선생님이랑 똑같아갖고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놈이라서, 자, 그래서 13족 원소는 이제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붕소,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붕소. 거기 보면 몇 가지 더 써야지, 뭐, 붕소, 인디움, 알루미늄, 그지? 알루미늄 우리 알잖아, 알루미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거의 인디움, IN이라고 씁니다. 주로 나오는 건 이제 여기서 15족은 인과 13족은 붕소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가끔 그림에 요 비소하고 인디움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 요것도 인디움이 몇 쪽인지, 니네 내시는 허를 찌를 수 있잖아, 그지?
난 주거라고 분소만 외웠는데 그림에 인듬 나오는 거야. 13족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기억하시고 비소도 15족이다라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봐볼게요. 자, 순수반도체는 오로지 규소, 예를 들어 규소 갖고 설명해 볼게요. 규소로만 돼 있는 거야. 자, 규소나 저마늄 몇 족이라고? 우리 규산염 3인체에서 14족이야. 14족이란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란 얘기지. 자,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이 그냥 원자과 전자만 점을 찍어서 표현해 볼게. 이런 거야. 규소 하나가 원자과 전자를 4개를 갖고 있는데 사방, 팔방 다 규소인 거잖아. 규소들끼리 전부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공유결합을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순수 반도체는. 그죠?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되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보면 돼. 아까 여기 선생님이 도체, 반도체, 부도체 적었잖아.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은 거고요. 순수 반도체에 해당되는 애는 적은 거고요. 부도체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 되게 없어. 없진 않아. 근데 되게 적어.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순수 반도체야. 순수 반도체. 만약에 저마늄이다 그러면 이 원소교만 저마늄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온리 규소 또는 온리 저마늄으로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그걸 원자 수준일 거 아니야. 이 원자들 몇 개를 빼고 뭐 얼마당 다른 원자를 몇 개씩 넣어주는 거야. 그지?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른바 N형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칠판이 협소하니까는 자, 이렇게 순수 반도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 규소를 하나 뺀다고 쳐보자. 빼면 얘가 갖고 있던 원자과 전자도 4개가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15족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 인이라는 원소를 집어넣는다고 해볼게. 여기 인이 들어갔어. 그러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을 집어넣으면 그 인의 원자과 전자가 주변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을 뭐야?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5개 중에 4개만 결합하면 이제 더 이상 결합을 못 하잖아.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전자가 하나 어떻게 돼? 잉여 전자가 남게 돼요. 전자가 하나 남아.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유 전자가 되는 셈이야. 이제 전자가 늘어나요. 순수 반도체일 때 비해서 전자수가 늘어나니까 그럼 봐봐.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음전하를 띠잖아. 음전하를 띠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전류를 통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해. 전하. 자, 인이라는 원소를 집어넣게 되면 남는 전자가 생기게 되고요. 바로 이 전자가 뭘 한다?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전자가 이제 음전할 때니까 네거티브. 그지?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됩니다. 15족을 집어넣으면 남는 전자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봐. N형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애가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전자요.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와 같이 봐봐. 규소 원자 하나를 빼고 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 집어넣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뭐라고 한다고?
도핑. 자, 도핑이라는 것은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에 해당되는 원자를 집어넣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도핑이라고 해. 그래서 니네 반도체 공장 나중에 견학관리소 한번 가봐. 선생님도 가보진 못했다만 TV나 이런 데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웨이퍼라 그래. 얇은 동그랗게 생긴 원판처럼 생긴 웨이퍼를 만들거든. 그 위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바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원자 수준으로 원자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먼지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날아가는 거. 몇십억, 몇백억이 손해가 난대. 얼마 전에 뉴스에 왜 삼성전자가 파업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파업을 하루 하면 100조. 100조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거기 견학을 가거나 들어가는 직원들은 방진복이라는 걸 입고 하얀색 옷 같은 거 입고요. 방진실이라는 데 들어가면 정말 온몸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먼지라도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 공정에서 만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핑이 되게 중요해요. 도핑을 한 거야. 뭘로? 인이라는 원소로 도핑을 하면 남는 전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그 전자가 뭐 한다?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뭐냐? 자, P형 반도체는 자, 똑같아. 규소가 이렇게 있어. 규소가 너무 간격을 띄지 말고 규소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딴 놈은 안 그리고 얘만 그릴게. 자, 얘를 없애. 그지? 그럼 이렇게 원자과 전자 4개 사라지겠지? 여기다가 누굴 짓냐면 13족을 넣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붕소를 넣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냐면 3개야. 지가 갖고 있는 3개를 주변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결합을 했을 때 여기 있어야 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 된 거잖아. 맞지? 그냥 빈자리가 하나 생긴 거야. 빈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럼 이제 공유결합을 했다는 건 이 빈자리에 전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한 거야. 내가 전자야. 이 의자가 자리야.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 있어. 남는 전자는 없는데 빈자리가 하나 생긴 거야. 그럼 이 빈자리로 전자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갈 수 있지.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전자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빈자리로 딱 가잖아. 그럼 전자는 여기서 일로 간 거지만 빈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여기 있던 빈자리가 일로 간 거야. 맞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요 빈자리를 우리 그러면 전자의 반대 의미로 플러스 띄는 애라고 생각을 하자. 왜냐면 마이너스 띄는 애와 플러스 띄는 애는 반대로 움직이잖아, 서로. 맞지? 그럼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것은 빈자리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빈자리를 그냥 플러스 띄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자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양공이야, 양공.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전자는 그냥 음전하를 띄는 입자인 거고 양공은 실제 입자는 아니지만 너희가 문제를 풀거나 숙제를 하거나 공부할 땐 얘를 그냥 플러스 띄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들이 일로 가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띄는 입자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파서티브. 양전하를 띄는 양공에 의해서 얘는 누가 그럼 전하를 운반한다?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N형 반도체는 15족을 집어넣었을 때고요. 그래서 그때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근데 P형 반도체는 13족을 집어넣었을 때고 그때는 양공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얘를 그냥 플러스 띄는 입자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공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라. 그 양공이 뭐를 운반한다?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너희 공부할 때, 자, 이렇게 네모로 그리면 이게 P형 반도체야. 그럼 P형 반도체에는 그냥 플러스 띄는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N형 반도체가 있어. 그럼 N형 반도체에는 뭐가 있어? 남는 전자가 있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지금 어떻게 붙여놨지? 실제로 본드 이용해서 붙여요. 본딩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붙이면 P형과 N형이라는 불순물 반도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PN 접합.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두 개를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 다이라 그랬잖아. 그치?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해.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다이오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애를 뭐라고 한다? PN 접합 다이오드라 그래. 그래서 쉬는 시간 이후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